나 강남에 대형 아파트 살아. 폼 납니까 안 납니까? 그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차를 봐야겠구나. 아직도 분양한 가격이 회복이 안 됐어요. 하시면 오늘 좋겠습니다. 딱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지연입니다. 오늘은요,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 넓은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,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들이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아무데나 사도 되는지, 50평 이상 아파트 사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. 오늘도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빠정님. 안녕하세요. 민감한 주제 들고 왔어요. 네, 매주 뵈는데 네. 볼 때마다 좋네요. 이렇게 뭐 네. 푹 치고 들어오는데 괜찮으신가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오늘 좀 민감한 주제예요. 소형 아파트들은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왔는데 네. 이제 그 대형 아파트들 좀 궁금하신가 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수요가 겹치는 바람에 수요가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. 대형 아파트는 이제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거주 목적이 좋은 입지,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들은 아마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은 데들은 또 마찬가지로 인기는 없을 것 같고. 그러니까 핵심지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 대형 아파트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. 네. 그 저희는 친척 이모가 친이모가 그 용인시에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.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아파트라 성북동, 신봉동 그런 데 이 1억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하셨는데 60평 분양가도 비쌌는데 1억까지 주셨다고요? 네. 그 웃돈 주고 사셨는데 네. 아직도 분양한 가격이 회복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요. 프리미엄은 그 둘째 치고 네. 분양가만큼도 안 됐어요. 대형은 좀 다른 의미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좋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대형은 분명히 수요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네. 근데 이제 입지 조건이 좀 안 좋은 지역들은 좀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. 그러면은 예전하고 달리 요즘에는 뉴스에서 똘똘한 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저희가 그 양도세 중과가 됐기 때문에 네. 이제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이면 이제 그 장기 특별 공제도 없어졌고요. 네. 20% 추가 가산이 붙어요. 그러면 정말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거든요. 거의 이제 양도소득이 생긴 것보다 거의 네. 뭐 2배 가량 될 수도 있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똘똘한 채 많이 고민하시는데, 그러면 이제 33평이라든가 소형 평수들을 좀 팔아가지고, 그거를 추가로 해서 좀 더 중대형으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. 그렇죠. 그때 트라우마가 있으시기 때문에 과연 대형으로 갈아타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강남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강남권의 신규 아파트, 뭐 개포 단지라든가 이런 곳들에 가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곳이 40평대예요. 그렇죠. 이쪽에 프리미엄이 제일 많이 붙었거든요. 그것도 네. 이게 분명히 희소성도 있고 뭐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직 마음이 딱 들어가기에는 네. 확신이 좀 안 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좋다. 대형은요. 네. 내가 이 지역의 대형 사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. 그런 지역이 아니면은 대형 수가 없어요. 욕망 아파트여야 돼요. 아까 개포동 말씀하셨는데 네. 개포동은 강남이잖아요. 네, 그쵸. 나 강남에 대형 아파트 살아. 폼 납니까 안 납니까? 나죠. 그럼 거기는 수요가 있는 거고요. 네. 나 경기도 연천군에 대형 아파트 살아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죄송해요, 웃어서. 네. 연천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대형 아파트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네. 수요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. 저 같으면은 연천구 같은 경우는 대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라면 저 같으면 주택에 들어갈 것 같아요. 마당 딸린 집에. 그러네요. 네, 그쪽에서는 오히려 맞습니다. 텃밭도 있고 이렇게. 네. 결국은 강남처럼 그 지역에서 사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 되고 그 프리미엄 입지 속에서도 대형 사는 것들이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프라이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. 그런 입지라고 하면은 대형 수요가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스물스물 방 3개보다는 방 4개로 좀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. 이렇게 창고방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. 그래서 그 40평대 초반, 그러니까 43평, 뭐 39평 이런 거 방 4개는 사실 좀 수요가 있다고 보여져요. 근데 고민은 이 50평대랑 60평대 아파트. 네. 가 궁금한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가격은 많이 안 올라가지고 지금 33평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곳들도 있어요. 맞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되나.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입지를 좀 더 좋은 데를 가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새 아파트로 가시는 게 맞고요.
왜냐하면은 대형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. 입지가 나쁜 데를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50평, 60평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그 순위를 좀 봐서 자산 소득이 높은 그쵸. 구나 동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. 그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차를 봐야겠구나. 뭐 마흐바흐라든가 네. 이런 것들이 있는 벤틀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50평, 60평 괜찮을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한 아파트에 한 세대당 네. 주차 가는 대수가 2대 이상인 지역들이어야 돼요. 지금은 3대까지도 보통 주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. 예, 그런 아파트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슈퍼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문 옆으로 이렇게 열리고. 예. 주차.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. 보통 이제 50평대, 60평대 네.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도 자가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주차 공간이 없어, 대형인데. 너무 이거 폼이 안 나잖아요. 합가 세대도 좀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옛날 아파트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최근 아파트 중에서 주차 공간도 잘 돼 있고, 그리고 사생활 보호도 좀 잘 돼 있고, 이런 아파트들은 대형 수요가 있죠. 그러면요, 저희가요, 저희가 그 아주 그렇게 큰 50평, 60평대 아파트는 저희 이모네 집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, 강남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중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간접 체험할 수 있는. 가장 그런 거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네. 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아파트, 아크로 리버파크를 한번 볼까요? 아, 반포에 있는 지역이죠? 서초 반포구에 있고요. 지금 네. 평당, 지금 직방 앱을 보면은 평당 6,900만 원 정도로 돼 있네요. 7천만 원 육박하고. 그러면 7천만 원이라는 얘기고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 7천만이 넘어가거나 7천만이 살짝 안 되거나 그 정도 시차라고 여기도 보시면 될것 대형 같아요. 대단지죠? 이제 1,612세대로서 굉장히 큰 대단지고요. 네. 여기는 20평대부터 90평대까지 다 있습니다. 90평이요? 네. 이 90평대는 펜트하우스고요. 90평이면 방이 몇, 6개. 방이 6개. 네,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4개. 에? 화장실도 4개. 드레스룸이 4개? 그게 2세대 분리형이에요. 그러니까 이쪽에 3개, 2개, 3개, 2개. 이해하시죠? 이렇게 분리해서 네. 두 세대가 살 수 있도록. 그러니까 벽을 내릴 수 있고요. 벽을 내리게 네, 되면은 현관이 2개입니다.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혼자 다 써도 그렇군요.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분가를 했을 경우에 자녀 세대한테 줘도 되고요. 같이 살기 싫잖아요. 그런 경우에 벽을 내리는 거죠. 그렇게 살기도 하고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. 애가 어릴 땐 같이 살고 싶고요. 예. 대형 아파트 구경하기 힘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꼭 그 집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집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직방 앱에 이 매물들을 볼 수 있는 것들, 그러니까 집을 실제 내부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. 내부도 볼 수 있나요? 네, 그걸 활용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가볼까요? 같아요. 여기 이제 네. VR 홈투어라 그래서 네. 직방에서 이 세대 내부를 찍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. 오히려 실제적으로 현장 가서 보는 것보다 더 꼼꼼히 볼 수 있어요.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평면도가 나오고 집 보기 사진 전에 나오잖아요. 구조하고 내부를 그쵸.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단- 채광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일단 평면도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. 움직이네요. 이렇게 예. 앞으로 가는 것처럼 전진되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걸어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요. 실적으로 창 밖에 뷰도 보여요. 한강 보이시죠? 그러네, 한강 조망. 예, 이게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평당 지금 7톤이 넘어가는 겁니다. 이렇게 한강이 바로 보이는 입지는 많지 않거든요. 아, 북향인데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방향을 턴을 해서 네. 천장도 볼 수 있습니다. 천장도 볼수 있네요?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시스템 있네요. 에어컨 너무 다 있고. 좋죠. 예. 그다음에 주방도 볼 수 있고요. 쭉 가시게 되면은 방도 볼 수 있고요. 아, 등도 전부 다 메리평이에요. 예, 공간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리고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? 네. 집이 평수가 크니까요. 복도를 끝까지 가도 계속 가네. 자, 그다음에 세상에. 이 세면대 보세요. 세면대도 이거 호텔식인데요? 밑에 선이 안 보이잖아요. 선이 없어요. 배수로가 안 보이잖아요. 이게 굉장히 고급진 거거든요. 이건 좀 건식 구조인데 바닥에 물기가 없는 구조예요.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고급져 보이는 것들이죠. 한국에서 건식형 구조 욕실은 참 찾기가 힘든데. 주상복합 옛날에 고급 아파트들 예.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죠. 그리고 이게 딱 드레스룸이랑 창고 수납이거든.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직방 앱을 통해서 대형이 이런 구조구나, 이렇게 고급 마감재를 쓰는구나,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얼마 전에요. 여기 그 제일 큰 펜트 다녀오지 않으세요? 제가 블로그에서 본 것 같은데. 예, 그러니까 저희가 상품 조사하면서 네. 펜트하우스 이제 그 세대 내부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왔죠. 근데 그 분이 네. 96평인데 그 몇 명이 살 것 같으세요? 그 96평. 96평이면 한 합가하고 두 세대 정도 살아야 되니까 6인 가구 내지 한 7인 가구? 두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. 아까 90몇 평 아파트가 저기 화장실도 4개고 네. 저기 드레스룸도 4개라 하지 않으셨어요? 평소 때는 2개만 쓰시고요. 부부가 사시는데 자녀분들이 놀러 오시면은 그때 그 방을 쓰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. 역시 그게 부자들의 아파트는 또 그들만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군요.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걸작이셨어요.
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이제 더 작은 평에 못 가서 사시겠대요. 맞아, 집은 계속 넓혀가야지 이렇게 집을 줄여서 가면. 예. 그리고 제가 최근에가 아니라 이제 몇 달 전에 네. 그 반포 자이 아파트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. 네. 거기는 이제 거기도 80평대까지 있는데 80평대로 이사 온 그 자녀가 둘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. 30대 초반의 부부였습니다. 30대 초반이요? 예, 애가 2명인데 둘 다 어려요. 그래서 80평대 아파트로 제가 왜 이사를 왔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네. 그 이제 주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. 애가 한 명 더 태어났어요. 딱 그러는 거예요. 그 전에는 60평대 살았었대요. 그때는 3인 가구였고. 3인 가구였는데 애가 한 명 더 태어나니까 20평 되셔서. 근데 그 거실에서 그 네. 실내용 자가용 아시죠? 네네네. 자동차 애들 자동차. 미니카 자동차 진짜 움직이는 거 모토 네. 그걸 타고 다녀요. 반포자이는 층간소음이 없나 보죠? 요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예전보다 층간소음이 많이 강화돼서 그렇죠. 일단 흥미가 건축비가 없으시죠?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층간 그 방충제라고 하는 것들을 네. 많이 넣고요. 두께도 더 두껍기도 하고요. 아무튼 그래서 더 비싸기도 하죠. 예. 네, 그렇구나. 그러면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주차 대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방앱에서도 주차 대수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그렇죠. 이 보시면은 이제 세대수뿐만 아니라 주차장 주차 대수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. 예, 그런 부분들도 직방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반드시 수요층, 그러니까 부자들이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저희가 입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, 그다음에 기존에 대형 평수가 있었던 곳, 인구보다는 이제 그런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그 수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고, 되도록이면 신축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.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. 이 대형 평수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가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. 네. 오늘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. 반드시 수요를 보고 들어가라. 그렇죠. 수요는 중형이 제일 많아요. 30평대가 제일 많고요. 예, 똘똘한 한 채. 입지 좋은데. 입지 좋은데. 30평대. 네, 30평대. 브랜드 아파트로. 브랜드 아파트. 하시면 오늘 좋겠습니다. 심 딱딱 나옵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학년 소장님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